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파면한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더 나아가서 주호영 대표는 이상민 파면 요구하면 국조는 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28일 오늘까지 이상민을 파면하라. 네, 안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회가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11월 30일에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아직 안 그만뒀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그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EXX, 바이든, 그리고 뭐 쪽팔려면 어떡하나, 그 욕설과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건데, 그가 판단이 쉽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는 국민들 판단이 이미 끝나서 국민들의 과반 훨씬 이상이 이상민 장관은 왜 안 그만두고 있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정부의 책임이다. 특별히 국민의 안전 책임지는 이상민 장관 책임 크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무슨 어떤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분이 주무부처 장관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경찰의 문제도 있고 행안부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정확하게 이것이 뭐 형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총괄해서 보세요. 소방,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이 행안부 소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만약 굳이 여러 사람 중에서 따진다면, 그리고 가장 상징적이고 정치적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네. 이분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158명이 사망했고, 정말 사실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책임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형사 책임도 이분이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상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데, 아직도 안 물러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늦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왜 안 그만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카드를 쓰는지, 아무튼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강경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과거에 박진 장관하고는 저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분이 더 이상 통솔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계속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조가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사안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하여 책임져야 되고 파면 혹은 뭐 해야 된다가 무려 83%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볼게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렇게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 전에 윤핵관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윤핵관 부부 동반 모임을 지도부 만나기 이전에 했다는 것부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사실은 관저가 무슨 윤핵관 아지트도 아니고 국민의힘만의 독점적 전유물도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관저의 1호 손님이
빈살만 이후에 이건 이제 오부 요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언론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사로운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니까. 그런데 윤핵관을 부르고 그중에서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윤핵관 부부 동반 모임을 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든가 그리고 당대표 교통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심지어 시기까지도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지도부 만남에서는 사사로운 얘기만 보도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윤핵관 중심으로 이렇게 당이 가고 정치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단순히 그냥 미팅을 한 게 아니라 만찬이었고. 네. 부부 동반. 네, 그것도 부부 동반이었다.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평소에 야당 관계자들, 야당 지도부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국수든 칼국수라도 드시고, 그죠?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정치인들 또는 산부 요인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평소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면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아직까지 야당 대표나 원내 지도부하고도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차 정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만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다른 경우하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사사롭다.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이렇게 오픈돼서 많은 사람들하고 또 윤핵관 말고 비주류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이런 분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말 언론 보도대로 윤핵관 부부 동반한 자리에서 거기는 부부 동반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타당하죠. 예,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당대표 교통정리를 했다거나 누구는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일정이 나왔다면 그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선성 당무 개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전에 그 당대표를 누구 하자 이렇게 사전에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전에 의논? 모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마라. 이런 건강한 목소리보다는 소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윤핵관 호소인들 중에는 나는 언제 불러줄까? 우리 부부는 언제 불러줄까? 혹시 이렇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국가 운영도 사사롭게 되지만 국민의힘도 그 사사로운 운영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게 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야무지게 대통령은 당무 관여하지 마라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그때 적폐 수사를 사실상 총괄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때, 당무 개입과 관련된 어떤 기소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그때 직권남용 내용 중에 그게 탄핵의 내용이었는지 이제 형사처벌의 내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당무 개입 얘기가 있어 공천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죄로 인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언동은 조금 사실 조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사실 이게 정당이라는 건 공당이에요, 공당. 그런데 어떤 집단주의, 소집단주의 또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권력을 둘러싸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몇 측근과 이렇게 정치를 한다. 누가 가깝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렇게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장들 또는 이제 검찰 수뇌부하고 같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격이 없이 식사도 하고 또는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편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아주 광범위하게 정말 격이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사지 않을 수가 있죠. 네, 최민희 의원님 지적대로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기사는 동백아가씨 모르는 노래다. 그리고 땅콩 이런 얘기만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했는데 그건 안 나오고 다른 것만 나왔나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렇다면 윤핵관 부부를 만났을 때 그 중요한 얘기 했다는 건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게 뭡니까? 그건 좀 그러게요.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윤핵관 부부 동반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사전에 당무를 개입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대표 경선 관련된 공적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정작 지도부를 만나서는 선배님 그리고 포옹하고 그리고 무슨 써니 얘기에다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가 같이 경기하면 어떻게 하나 져줘야 되나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사로운 얘기를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공인 1호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도부가 대통령과 가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농담하고 막 자중이 웃고 이걸 언론에 누군가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달을 한 건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두 자리 만찬장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주제도 좀 달라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보도가 그렇게 좀 또 편향되게 혹시 네네. 기자들께서 이제 관심사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로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밝혀내서 어떻게 정말 국민들한테 대안들을 마련하고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좀 숙연한 분위기 그리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인데 지금도 정말 발버둥 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들을 마련하고 야당하고는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로 만약에 이런 얘기만 했다. 지금 나오는 그 보도에서 나오는 얘기만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정치는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와서 비대위원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가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모았다,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땅콩 얘기만 나와요. 예, 우선 윤핵관 관련한 부부 동반 모임은 그거는 사실은 공적인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취재를 보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남은 관저에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일부는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후에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저는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회동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대통령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양당의 지도부하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각 당의 어떤 대변인이라든지 지도부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겠다. 식사 후에 뭐라고 네. 발표를 하겠다.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꼭 줘야 되겠다. 이걸 다 생각하고 사전 회의까지 하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개하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뭔가 비공식적으로 한 건지, 근데 지도부하고 한 거니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국정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니지를 하시는 걸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는 앞으로 야당과 협치 없다. 그리고 오직 내 편만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편이라는 게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라 윤핵관 중심으로 이게 여야 관계
당정 관계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성일정 의원이 주진우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윤 대통령 야당 지도부는 만나야 된다. 속히 만나야 된다. 근데 부정비리 의혹 중심에 있는 이재명은 안 만날 것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당의 대표인데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뭐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안 맞아도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고요. 그게 정치인데. 네. 그런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벌써 만났어야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그 만나면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화, 타협, 정치는 사라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수치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상민 장관 처벌과 파면에 대해서 조합은 83.4%가 찬성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22일에서 24일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 12만 명 중 3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네, 신문선 의원께서 질문 하나 했더니 5분 8초 드리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